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2일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는 올해 1분기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이 2만 1,00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7%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서울 1분기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38.7%로 지난해 1분기보다 4.1%포인트 올랐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오는 8월 갱신을 앞두고 시장의 불안감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1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매매 수급 지수도 94.1에서 93.8로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국발 금리 인상 우려 및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신속 통합기획 확대와 모아주택 추진을 비롯해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과 2030 스마트홈,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등을 내세웠습니다. 오세훈표 주택 공급 정책이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이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합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공식 등록한 오세훈 시장은 집 걱정 없는 서울을 위한 5대 주택 정책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2030 스마트홈은 물론 이 효도주택 또 고품격 임대주택 공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오세훈표 주거 정책이 다시 한번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슬기롭게 세워보시고요.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노란 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실 재개발 마스터 함주원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제 2주일 남짓 남았습니다. 선거에 대해서 참 말들 많은데 어느 선거나 그랬었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나 더 이 부동산 민심을 잡는 사람이 승기를 잡는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주원 이사님께서 지방선거 전에 세워야 할 투자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강의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아나운서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방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양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이고 앞으로도 더 이제 규제 완화,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완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번에 이제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도 각 이제 당이나 아니면 이제 각 후보자들이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울 테죠. 그로 인해서 이런 이제 각 지역들의 지가 상승이 이제 조금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투자자분들은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재개발이 됐든 아니면 재건축이 됐든 이런 정비 사업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우리는 투자의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런 전략을 세웠으면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 이제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지역에 투자했을 때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는지 지역적으로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첫 번째로 지선, 이제 지방 선거죠. 부동산 공약이 이제 당선과 탈락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약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당선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역적으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투자 시기 놓치면 정말 100% 후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용산 지역입니다. 개발 호재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런 개발 호재가 정말 이제 앞으로 속도감 있게 개발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용산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선호도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홍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소액 투자 가능하고 평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앞으로 고평가 지역으로 변할 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액 접근해서 높은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홍제동 미래 가치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이 당선과 탈락을 결정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도 내용을 한번 보시면 6월 1일이죠. 6월 1일 날 이제 지방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서울시장 선거죠. 이제 부동산이 이제 당선과 탈락 결정할까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오세훈 시장이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부동산에 응답한 분들이 굉장히 높은 수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30이죠. 2030 세대도 압도적으로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런 이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플러스해서 송영길이죠. 이제 오세훈 시장 뿐만 아니라 이 송영길 시장도 이제 지지층이 굉장히 높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동산보다는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좀 중점을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6월 1일 지방 선거도 부동산 선거가 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이제 서울시장 이제 보궐선거 3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 세금 부담이죠. 이제 급증에 따른 민심의 변화가 이번 선거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 이제 지방 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됐을 때 부동산 공약이 중점이었죠. 이제 뭐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공급 확대 정책을 앞세우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2030 세대들이 이런 오세훈 시장을 이제 표를 많이 이제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30 세대들은 이제 표수가 그렇게 이제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 이제 낮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서울 집값이 워낙에 상승이 되고 부동산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방향을 잘 이제 할 수가 있는 오세훈 시장으로 표수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시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분야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44%죠. 44%가 이제 부동산이다라고 대답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당선과 탈락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세대별로 높은 층에서는 부동산을 시급한 이제 현안이라고 답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이죠. 이제 30 세대 이제 30대 응답자 분들의 경우는 50% 이상이 부동산 문제를 이번 선거 최고의 관심사로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20대 역시 49.5%가 부동산이라고 답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급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2030 세대들이 왜 이렇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급증을 했을까요?
아파트 가격 자체가 너무 높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서울 이제 평균 가격 자체가 이렇게 조금 대출 끼고 그러면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출을 아무리 껴도 워낙에 아파트 가격이 높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요번 이제 지선에서도 지방선거에서도 부동산 공약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선거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방선거 부동산 공약에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로 인해서 집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공약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우리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공약이 대부분이죠. 이런 공약이 나옴으로써 정말 실천이 됐을 때 이런 집값 상승은 정말 불가피하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공약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공약은 어떤 게 중점이 될까요? 이 부동산에 이제 중점이 될 것인데 이 부동산 안에서도 어떤 게 공약이 될까요? 바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급량 확대 정책이 주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 안에서 공급 물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재건축 활성화 정책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도 이런 이제 공약 자체, 신축 아파트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이런 공약 자체가 앞으로 이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투자자분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소액으로 접근 가능한 재개발 활성화 정책에 맞게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재건축의 경우는 고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건축 지금은 이제 뭐 가격 자체가 워낙에 높아서 쉽게 접근할 수도 없지만 만약에 재건축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정이 됐을 때에는 가격 자체가 더 높게 뻥튀기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아무리 서민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이제 1억, 2억, 3억 안팎으로 이런 아파트 한 채를 서울 도심 안에서 한 채 가져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접근을 재개발 예정지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서울 안에서 내 집 마련할 수가 있는 그런 유일한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투자 시기 놓치면 100% 후회하는 지역, 바로 용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국방부 안에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가 있죠. 대통령 집무실이 들어감으로써 이런 반경안은 조금 악재의 영향이 있지만 이 용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의 개발 속도를 좀 더 빠르게 추진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런 국제업무단지라든가 용산 민족공원 개발 사업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가 개발에 탄력을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번에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공약들이 중점을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선 용산의 경우는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할 만큼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 용산 면적의 60%에서 70%는 개발의 영향에 포함이 되어 있다.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개발의 속도가 붙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끝나면 지가는 이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점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용산의 경우는 점 하나 무조건 찍어야 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이 뭔가요? 이 점은 바로 이제 등기죠. 등기 하나는 무조건 쳐야 되는 지역입니다. 미래 가치, 투자 가치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 점 하나 찍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높은 시세 차익 당연히
당연히 보실 수가 있죠. 왜? 그만큼 개발 호재의 백화점이기 때문에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지가 상승은 무조건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높은 시세 차익 당연히 보실 수가 있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동시에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노밀집 지역이죠. 용산 실제로 임장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아시겠지만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요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노도가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시면서 개발에 따라서 서울 도심 안에 그것도 입지가 좋은 용산 안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다. 그만큼 개발 호재로 인해서 높은 시세 차익도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봤을 때 용산 입지 좋은 거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했다시피 개발 호재도 풍부하고 개발 압력도 높은데 그러면은 용산 안에서 어디가 개발 가능성이 높은지 잘 모르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어디가 개발되느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용산 안에서도 다양한 동이 있고 다양한 이제 그 개발 호재를 받을 수가 있는 지역이 있죠. 근데 그 안에서도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따로 있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이런 높은 시세 차익 보시면서 아파트 입주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투자 선호도 굉장히 높은 지역, 저평가 지역. 서대문구에 위치한 홍제동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홍제동의 경우는 지금 강북 횡단선이라는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아직까지 지가가 반영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플러스해서 신분당선 연장 안도 지금 이제 그 다리 하나가 아니라 이제 바로 위쪽에 신분당선도 이제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강북 횡단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연장안까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고의 교통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아래쪽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노후도가 심각하죠. 지금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30년, 40년대 단독 다가구 주택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개발을 해야만 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노후도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홍제동의 경우는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죠. 강북 횡단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제동 그만큼 지가 상승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리스크는 그만큼 줄일 수가 있고 수익은 그만큼 극대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완벽한 노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이제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거 많은 분들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노도입니다. 노도가 갖춰져 있어야지 재개발이 가능하겠죠. 근데 노도 조건 이제 전체적으로 일반 민간 재개발로 봤을 때 66%죠. 66%만 노도가 갖춰져 있으면은 재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66%가 아니라 정말 이제 90% 이상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을 해야만 하는 입지 조건을 바로 홍제동이 갖추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 공급 물량 역대 최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서울만 봤을 때에도 서울 이제 작년에 2만 가구죠. 2만 가구, 올해 1만 가구입니다. 서울 도심 안에 최소 이제 필요한 가구 수가 4만 가구라고 합니다. 근데 작년에 2만, 올해는 1만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라든가 아니면 지방선거 공약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바로 주택 공급 활성화 정책에 맞춰져 있다. 우리는 주택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럼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바로 이런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맞게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부동산 투자 가장 중요한 점 어떤 점인가요? 바로 입지죠. 입지가 좋은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바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 아니면은 재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셨을 때 그만큼 이제 서울 도시만에 아파트 한 채 받으면서 개발 호재에 맞춰서 집가 상승도 크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용산 개발 호재의 백화점, 그다음에 홍제동 저평가의 끝판왕입니다. 그만큼 이제 개발 호재 풍부하고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소액으로 접근해서 서울 도심 안에서 아파트 한 채 받을 수가 있는 재개발 투자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면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슈 진단 함께 했습니다. 부동산 관련 공약들 꼼꼼하게 짚어보시고요. 참고로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부동산 정보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정보 체크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1.5룸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3억 6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홍제동 입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3호선 단일 노선으로 되어 있지만 강북 횡단선이라는 이제 교통의 호재가 들어가면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는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강북 횡단선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연장안도 교통의 호재를 받아볼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을 한번 보시면은 정말 다양한 정비 사업들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뭐 모아주택이라든가 역세권 시프트라든가 신속통합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붙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만큼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도가 굉장합니다. 이제 노주택 단지로 이제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홍제 역세권 주변으로도 이제 다양한 이제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고 있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크게 개선이 되고 있고 인프라가 개선이 되면서 단가 집값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보시면 3억 6천에서 현재 이제 3억 8천만 원에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전세 금액은 2억 초반대로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전세 안고 투자를 하셨을 때는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1억 초반대로 투자하셔서 이제 서울 도심 안에서도 아파트 입주권 받으실 수가 있는 그런 미래가치 높은 투자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대문구 홍제동 함께 살펴봤습니다. 노후도가 높다라는 점, 이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으로 가보겠습니다. 6호선 이태원역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2개짜리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요, 5억 9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한남동도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입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울의 중심, 용산이죠. 용산의 중심은 바로 민족공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민족공원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한 이태원 역세권을 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이제 남산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 지역으로서 굉장히 높은 미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용산 민족공원 지금 도보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급 자연 환경으로 조성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 집값 빠르게 상승시킬 수가 있는 자연환경이 조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용산 민족공원 옆으로도 이제 수성구 기지가 개발 예정이 되어 있죠. 랜드마크급 개발 호재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호재까지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신분당선 연장안도 바로 도빙고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빙고로 이제 들어감으로써 주변 일대 집값 상승 큰 폭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한남 뉴타운이죠. 한남 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2구역부터 5구역 개발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랜드마크급 이런 이제
그 부촌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나이런 한남이라든가 이런 이제 명품 주거 매장이 한남동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부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시세를 한번 보시면 시세 5억 9천에서 6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금액은 이제 3억에서 3억 2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세 금액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전세 금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투자 금액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로는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용산 정말 개발 호재 백화점으로서 개발 호재 상당히 풍부합니다.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고 여기에 이제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서울 도심 안에서도 이런 입지가 좋은 용산의 아파트 입주권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본인의 자산 가치가 크게 증식이 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용산시대 정말 용산에 대한 관심 계속해서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지금 용산구 한남동 저희가 시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한주원 이사님이 용산 그리고 홍제동 핵심 지역 투자 전략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함주원 이사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오늘도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최신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개발 정비 전문 김원준 전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무님 오늘은 어떤 지역들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약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좀 상당히 혼란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쉽게 움직이기는 어려운 상황들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지금 선점에서 나서야 돼서 투자할 곳은 어느 곳인지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들 예전 기조에서 쉽게 180도 선회를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하지만 변화될 것이 눈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난 5년 동안 남들보다 2발, 3발 늦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남들보다 3발, 4발 앞서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자, 그런 만큼 남들보다 더 빠르게 선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 남들보다 더 빠르게 돈을 벌어갈 수 있을 만한 지역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회는 오고 있지만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기회도 잡을 수 없겠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정보들 모두 다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첫 번째 정보 체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황금 노선인 9호선 신논현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방 구조 원룸 또 투룸 구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6억 8천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서초구 반포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강남 이야기하기 전에 강북 먼저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강북에 있는 번동이라고 합니다. 자, 모아타운 1호 선정지인데요. 자, 이 강북구 번동이 바로 모아타운 1호지로서의 바로 용적률 상향을 300%까지 받아서 최대 용적률 300%의 지역으로 이제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아파트들이 많이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겠죠. 자, 이 일대에 상당히 노후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었던 지역들인데,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조금 더 상위가 모아타운이다. 자, 서울시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모아타운이다라고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또한 정부에서도 층고 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나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오늘 말씀드릴 지역은 강남입니다. 이 강남에서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모아타운에 대한 진행이 이뤄질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지역 이제 서초구 반포동이 되겠습니다. 자, 강남 바로 이 오른쪽 편은 강남이고요. 자, 강남 대로를 하나 놓고 왼쪽 편은 서초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서초구 같은 경우에도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반포자의 아파트와 같이 고가의 아파트들이 바로 인근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양한 지역, 신반포라든가 다양한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재건축들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고가의 아파트들이 가장 많이 또 몰려있는 지역이 아마 이제 서초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많은 개발들과 그리고 더 빠른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적인 정비 역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니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 강남대로를 놓고 봤을 때 아래쪽에는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 라인이 지나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남대로를 따라서 신분당선 역시 5월 말 정도, 얼마 남지 않았죠. 5월 말 정도면은 개통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 지역 일대가 다 더블 역세권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어 나가는 지역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 같은 경우 강남역에 몰려 있었던 이 상권들이 이 위쪽으로 계속적으로 포진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순 상권뿐만 아니라 회사 사옥이라든가 업무 시설들 역시 강남대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사 같은 경우엔 뭐 예전부터 원래 비쌌던 지역입니다. 신사, 압구정, 청담 일대 라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들이 많이 들어오긴 힘든데, 자, 지금까지 저평가를 받았었던 이 강남역 위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논현동과 반포동 일대가 좀 큰 혜택을 더 받아 나가고 있다. 자, 그리고 좀 더 위에까지 본다라면 잠원동 일대까지 더욱더 큰 회사들이 들어오고 업무 시설들이 늘어간다. 점점 돈이 많이 몰려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포동이나 이 논현동 바로 아래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 서초동과 역삼동이 되겠는데요. 자,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많이 밀접이 되어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장인들의 수요를 빼놓지 않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개발 호재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 사업입니다. 강남구 삼성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잠실권까지 개발을 크게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삼성동 일대에 대형 업무 시설들이 들어오고 대기업이 들어오고 그 관련된 유관 회사들이 이 일대에 몰려들게 된다면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많은 수요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신분당선 연장 개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지금 강남역이 종점이었는데 강남에서 신논현, 논현, 신사, 자, 이렇게 1단계 구간이 이달 말경 개통 예정입니다. 자, 이 일대 같은 경우는 집값이 다시 한번 또 들썩일 수 있는 호재가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공사로는 이 신분당선이 용산까지 뻗어나갈 예정이니까 한번 큰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포동과 강남구 논현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9호선을 통해서 삼성동까지, 삼성동에 있는 대형 업무타운까지 도보로, 지하철을 타고 5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고요. 걸어서는 약 20분 거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신분당선 2단계 연장이 되게 된다면 이젠 용산까지
약 15분 정도면 도달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큰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자, 서초동에 있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대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지역에 우리도 같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대기업들이 무조건 사고 개발을 하고 건물을 짓는 곳을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이런 업무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확충이 되어 나갈 수 있는 곳들, 그리고 대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본을 밀어 넣어서 개발을 시키는 지역들에 들어가야 그에 대한 호재도 같이 함께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반인이 아무리 잘나봐야 대기업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자, 제가 단순히 대기업을 옹호를 하고 그것을 제가 좋게 보는 건 아닌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개발을 하고 분석을 하고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왜 대기업들이 자기네 수많은 돈을 써서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투자에 나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딱히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지역이든 간에 대기업들이 물량 공세를 하는 지역들은 같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강남대로 같은 경우에 대기업들이 일대가 상권지에 계속적으로 투자 공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대 같은 경우에 코로나 시절 전에는 사실 관광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라이징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영동대로 통합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첫 사업은 떴는데요. 사실 7년 안에 끝날 사업은 아닙니다. 10년 이상의 저는 장기적인 개발이라고 살펴보고 있고요. 분명히 연장이 됨에 따라서 10년 이상이 걸릴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곳이 개발이 된다라면 삼성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GTX 2개 노선뿐만 아니라 SRT 등 다양한 노선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그리고 다양한 버스 환승센터까지 조성이 되니까 교통의 중심지로서의 다시 한번 격변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대 수많은 업무 시설들이 들어서는 것들, 그거를 기억을 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입니다. 자, 서초구 사업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자, 서초구에서도 조만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조만간 이곳에 대한 용역 발주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자, 큰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부고속도로 이 막히던 구간들이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상업시설들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많은 환경적인 변화를 겪어 나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용산에는 용산민족공원이 있듯이 자, 이제는 경부고속도로 지상 구간에 새로운 공원들이 생겨나가고 상업시설들과 공연시설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들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간다. 서초구 그리고 서울시 입장에서도 계속적인 세수가 발생이 되고, 또한 환경적인 정비까지 이루어지니까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반포 일동 지역이 이곳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바로 오른쪽 편에 있으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는데,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모아타운 역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신문 기사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그리고 바로 이 길 건너편에는 반포 자이가 위치해 있죠. 평당 1억 1천에서 1억 2천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몇 억 되지 않는 집들이 아파트로 바뀌어 나간다. 그러면은 이 반포자이와 함께 이 공원시설들을 내려다볼 수 있는 지역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그거에 대한 큰 기대를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도 하고요. 자, 작은 블록 하나를 아파트로 재개발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이 대규모로 개발을 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빠른 개발 속도를 염두에 둘 수 있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 하더라도 서울시나 다양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 일대에 이미 1차로 진행을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2차로 진행을 하고 약 몇 년 정도 뒤에는 앞으로 3차로 조금 더 큰 범위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 단순히 소규모 개발이 된다 하게 될 경우에는 아파트로 두세 개 정도의 동이 들어설 수 있겠지만, 자, 지금 살펴봐야 될 거는 오세훈표 재개발,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자,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 반포 일동 쪽에서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곳 실사도 다녀가고 상당히 많은 변화들과 움직임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지금까지는 반포자이를 올려다 봤었던 이 노후됐었던 반포 일동 지역이 모아타운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들로 개발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더욱더 큰 가치의 상승을 노려볼 수 있어지게 된다. 반포자이의 집값 이제는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한 소액 정도의 투자로 반포자이 정도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만나보게 된다라면 그만큼 자장 증식에 큰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이런 개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노년 일동 지역과 반포동 지역 상당히 나와 있는 매물들 차이에도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네이버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서 부동산 탭에 전월세 또는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신다라면 대략적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고 개발이 진행이 될 수 있을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곳 개발이 되게 된다라면 바로 오른쪽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는 반포자이 또는 신반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부럽지 않은 곳으로 탈바꿈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매가 같이 정리해 드릴 텐데요. 매매가 6억 8천에서 7억 6천대입니다.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에는 약 4.9평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단순 대지 지분이고요. 내부 면적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어느 정도는 세 맞추기 좋은 구조로 나오니까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세 놓고 이제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은 약 4억 정도 선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유 있게. 자,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금 3천 기준으로 월 120에서 140만 원 정도가 현재 발생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 절호의 입지이다. 자, 반포자이나 서초동 일대, 반포 등 고가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이것도 아파트화가 되게 될 경우에는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갈지 한번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이제 신분당선 개통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그러고요. 자, 그리고 오세훈표 재개발, 모아타운에 대한 이야기도 술술 나오다 보니까 이런 큰 기대감을 갖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서초구 반포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정보 체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 체크는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수인 분당선과 신분당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자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단지 내 상가 확인해 볼 텐데요. 자, 현재 시세는 1억 8,600만 원에서 2억 2,7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당만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기 신도시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특히나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지역들이 분당, 평촌, 일산 이 지역들인데요. 일산보다도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곳들이 분당, 그다음에 평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신문 기사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당과 인수위 첫 당정 회의를 거쳐서 추경과 일기 신도시 재건축을 조속히 추진을 하겠다라는 타이틀입니다. 자, 인수위 같은 경우 일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추진을 해서 용적률 약 500%까지 상향을 검토한다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이 신문 기사들이 나오기 이미 전부터 급매물들이 사라지고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 지금 태풍 전이다. 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많은 개발들, 특히 재건축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들이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고 투자에 나서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분당 정자동 일단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주변 일대 미금역 또는 이 분당, 그러니까 정자, 순회, 서현, 임해, 야타까지 이 일대 자체가 바로 일기 신도시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일기 신도시들 아파트 노후도가 이제 30년에 막 다다르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부분들 2년 정도 뒤면은 다 이제는 재건축 연한에 차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자, 그런 만큼 이제는 분당의 투자 시점이 도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교에 뒤처졌었던 이 분당 지역이 이제는 다시 한번 라이징을 한다. 이제 투자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자동 같은 경우에 이 분당 내에서는 가장 많은 업무 시설들과 대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 현대중공업이나 네이버 본사, 두산타워 등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이 주변 일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는 바로 경부고속도로라든가 다양한 교통망들, 지하철, 분당선,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는 가장 좋은 위치가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곳에 있는 아파트를 10몇억 주고 구입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자, 돈이 많다라고 하신다라면 뭐 하나 정도 구입을 해 놓으셔도 좋겠지만, 자, 우리들은 투자를 할 때 있어서 소액으로 가장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방법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투자인 겁니다. 자, 상가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상가로만 가져간다. 재건축했을 때 내가 다시 한번 상가로 받는다가 아니라, 자, 이곳을 이제는 협상을 통해서 바로 거주용 부동산, 그러니까 아파트로 입주권을 받아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정자동 일대에 계속적으로 많은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고 성남시 일대에서도 성남시에서도 자, 유휴부지에 계속적으로 업무 시설들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크게 있는 지역입니다. 자, 가장 많은 업무 시설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 분당의 단점은 업무 시설들이 부족했었던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단점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당 집값 지난 5년 동안 뭐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아파트 내구 연한, 그러니까 지어진 지 참 애매했기 때문에 재건축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거주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 혜택이 없었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구입들을 많이 안 했었지만 이제는 재건축을 앞두고 가격이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자, 이 일대 앞으로 다시 한번 집값들이 크게 올라갈 것이 예상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용적률이 낮은 아파트, 삼중 또는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그리고 수직 또는 수평 증축, 리모델링이 불가능한 아파트들을 잡으시는 게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실 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통과할 만한 곳, 그리고 주민들이 협조가 잘 되고 업무 시설이 가깝고 계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곳이어야 재건축, 재개발 어디든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재건축.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막 들썩이다 보니까 당장 내일 모레 재건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자, 단기적으로 아무리 짧게 잡아도 6년에서 7년 정도, 길게는 10년 이상을 잡으셔야 되는 사업이니까 큰 호흡으로, 긴 호흡으로 투자에 나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집이 지어지는 데까지는 10년이지만 재건축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이 됨에 따라서 가격이 급상승하는 거는 몇 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만큼 우리는 빨리 들어가서 이 프리미엄을 누릴 대로 누려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상가 사두면 새집 준대요. 주택 규제 틈새 시장 파고드는 사람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 상가가 보통 하나 정도, 2개 정도가 위치해 있습니다. 같은 주소를 쓰고 같은 지분을 공유를 하는 이 상가를 노려서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예전 같았으면 이런 상가들도 인기가 많았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죠. 흉물스럽고 노후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커뮤니티 시설을 넣으면 넣지 더 이상 상가를 넣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가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도 입주권을 노려서 이제는 들어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실제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런 상가 가격대들 몇 배씩 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는 상가 매수가 유리, 다양한 세제 혜택, 그리고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가를 갖고 있다. 청약은 청약대로 노려보고, 그리고 이런 재건축은 재건축대로 노려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더욱더 인기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법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변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개정안들이 계속적으로 통과를 하고 법안들이 바뀌어 나감에 따라서 개발 이슈 기대를 해보셔도 좋다. 자,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 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 원씩 뛰는 일기 신도시 호가들. 자, 이런 신문 기사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해보고 투자에 나서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자동 가치 가격 정리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매매가 1억 8천에서 2억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월세 거의 안 나옵니다. 썩어버린 상가, 썩은 상가. 월 10만 원만 나와도 감지덕지죠. 자, 소액 1억에서 2억 정도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향후 재건축을 노려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쪽으로 투자에 나서 보셔라. 다양한 세제 혜택과 함께 아파트 입주권의 혜택까지 노려볼 수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상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성남시 본당구 정자동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김원준 전무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김원준 전무님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만나보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부동산 궁금증은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방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